여러분, 쿠팡 혹시 쓰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국민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쿠팡이 5개월 동안 해킹당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문 내역을 몰래 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쿠팡은 11월 18일이 돼서야 고객의 신고로 알게 됐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쿠팡을 질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보안 전문가들은 당장 쿠팡에 등록된 카드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을 믿고 계셨을 겁니다. 대기업이니까, 빠른 배송으로 유명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커가 아니라 쿠팡 내부 직원, 그것도 중국인 전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직원은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 시스템의 취약점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권한을 악용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조용히, 체계적으로 빼갔습니다. 5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유출된 정보에는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최근 주문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금덩어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최근 주문 내역까지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문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에는 레드팀이라는 보안 조직이 있어요. 해커처럼 시스템을 공격해서 취약점을 찾는 전문가들이죠. 고스트팀이라는 또 다른 보안팀도 있습니다. 이렇게 2개나 되는 보안팀이 있는데도 5개월 동안 해킹당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쿠팡이 스스로 발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월 6일 오후 6시 38분, 누군가가 비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걸 12일이 지난 11월 18일 밤 10시 52분이 돼서야 알았어요. 그것도 고객이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신고해서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4,500명 정도만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11일 후인 11월 29일 갑자기 3,370만 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청문회에 쿠팡 박대준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 이용자들에게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쿠팡에 등록된 결제 카드를 삭제할 것. 둘째,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것. 셋째,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꿀 것. 그런데 박대준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하신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다. 과잉 대응하면 불안감만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 과잉 대응이라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쿠팡을 탈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탈퇴 버튼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앱에서는 탈퇴가 안 되고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겨우 탈퇴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개인 통관 고유 보호까지 바꾸려고 관세청 서버에 접속이 몰려서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서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빼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쿠팡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 들어오세요 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예요.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어떻게 악용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먼저 보이스피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쿠팡 고객센터라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최근 주문하신 물건까지 딱딱 맞춰서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님 계정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문자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스미싱이에요. 문자 메시지로 악성 링크를 보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씹는 수법입니다. 한번 악성 코드가 깔리면 스마트폰 안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에게 넘어갑니다. 은행 앱, 카드 앱, 모든 비밀번호가 다 노출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키워드를 발표했어요.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문자나 전화는 일단 의심하라는 겁니다. 쿠팡은 절대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수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쿠팡 피해 사실 조회라고 검색하면 가짜 사이트가 상단에 뜹니다. 범죄자들이 검색 광고를 통해 가짜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범죄자에게 넘어갑니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 유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고 말하죠.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설치하면 범죄자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2세 구정순 씨는 쿠팡 사태가 터지자마자 바로 탈퇴했다고 해요. 전화번호가 노출됐는데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는 안전하다는 쿠팡의 설명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대요.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배송 메모에 적어놨는데 그것도 유출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쿠팡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 정보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등록된 카드를 모두 삭제하셔야 합니다. 쿠팡은 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일단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쿠팡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기존 비밀번호와 완전히 다른 걸로 설정하셔야 해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최소 10자리 이상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 쿠팡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고 계셨나요? 그럼 그 사이트들 비밀번호도 다 바꾸셔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한 곳에서 얻은 정보로 다른 사이트도 공격하거든요. 네 번째, 은행 앱과 카드 앱의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특히 쿠팡에 등록했던 카드의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하셔야 해요. 나중에 통장이 털리는 것보다 지금 10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쿠팡에서 문자나 이메일이 왔나요?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받지 않으셨다면 다행히 유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번째, 앞으로 한동안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마세요. 쿠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정말 급한 용무라면 메시지를 남기거나 다시 전화할 거예요. 의심스러운 문자에 들어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7번째, 만약 실수로 링크를 클릭했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4자리나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했다면 이미 결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소액 결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8번째,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렸다고 의심되면 기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악성 코드가 여러분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저녁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는데 다음 날인 30일에야 박대준 대표가 사과문을 냈어요. 하루나 늦게 말이죠. 그것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보상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죄송하다, 제발 방지하겠다는 뻔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사과문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슬그머니 내려버렸어요.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대준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지금은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요. 보상은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 보상은 나중에 생각하겠다니요. 더 가관인 건 쿠팡 임원들의 행동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니까 쿠팡 최고재 무책임자가 11월 10일에 자사 주식 32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기술 담당 부사장도 11월 17일에 11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사임했어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11월 18일보다 앞선 때예요.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죠. 쿠팡 주가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5.3%나 폭락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8% 이상 떨어졌고요. 투자자들도 쿠팡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더 웃긴 건 쿠팡이 정부 보안 인증을 4차례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는 걸 받았는데 뭐 하는 인증인지 모르겠어요. 5개월 동안 해킹당한 줄도 모르는 회사가 보안 인증을 받았다니 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SK텔레콤이 올해 4월에 2,700만 명 정보 유출로 1,374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쿠팡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정보를 유출했으니 과징금도 더 클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털린 여러분의 정보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중국인 전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에서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는 가능해요. 하지만 중국은 자국민을 타국으로 보내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범인을 찾는다 해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기소 중지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범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소환 조사도 할 수 없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SK텔레콤, KT 사태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때는 외부 해킹이었지만 이번엔 내부자가 합법적 권한을 악용한 경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쿠팡의 내부 보안 통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쿠팡의 책임이 100%예요. 그래서 집단 소송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범인이 쿠팡에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어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커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과시욕 때문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범인은 5개월 동안 조용히 정보만 빼갔어요.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게 놔두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빼간 정보를 다크웹에서 팔거나 다른 범죄 조직에 넘겼을 거라고요. 3,370만 명의 정보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정보가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서 거래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정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악용될 거라는 점이에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1년 뒤, 2년 뒤에 갑자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이제 범죄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을 믿을 수 없다면 결국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쿠팡 이용자였거든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놀랐고 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를 등록해 놓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매번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동 결제나 간편 결제도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될 수 있거든요. 둘째,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만드세요. 쿠팡, 네이버, 은행, 전부 다른 비밀번호를 써야 합니다. 한 곳이 뚫려도 다른 곳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셋째, 배송 메모에 민감한 정보를 적지 마세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같은 건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정도만 적으세요. 전화번호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지 마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모바일 뱅킹 앱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면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상한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다섯째,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메시지를 남기거나 다시 걸 겁니다. 은행이나 경찰, 검찰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100% 사기예요. 여섯째,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 조회, 피해 보상, 환불 처리,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문자는 일단 의심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직접 해당 회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일곱째,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세요. 백신 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깔지 마세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여덟째,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해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 입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열째, 디지털 발자국을 최소화하세요. 온라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NS에 집 주소나 전화번호, 생일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이런 정보들이 모이면 사기꾼들에게 딱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쿠팡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유명한 서비스라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결국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게 나중에 큰 피해를 막는 길이에요. 저도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편리함만 쫓다가 보안을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고요. 이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조심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